느낌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도 끝나고 북중모 끝나고 그냥 우리 서로 얘기 나누는 거야. 동방이야 동방. 동방에 왔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스 오브 온 콜링 저희 단체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해킹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청년들 모시고 또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비전이 바뀌었는지 또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18학번이며 한국법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는 박상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으로 전산전자 학부를 전공했었고 지금은 이제 졸업한 후에 24년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회로 설계 쪽을 전공하고 있는 장재윤이라고 합니다. 네,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로 졸업한 16학번인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한동대학교 다 친구예요. 여기 형님이시고 다 친구인데 다 컴퓨터 쪽에도 관련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어렵게 초대하게 되었고요.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각자 들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도 167만 건이나 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킹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이렇게 많은 해킹이 현재에도 지금 매 순간 몇 시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충격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되게 해킹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해킹의 문제가 어떤 남의 나라의 얘기나 우리랑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와닿아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피싱 기술이 이렇게 진짜 감쪽같이 사람을 정말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세미나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한글 파일 내에 악성 코드 씹는 거 중에서 한글 파일 내용이 이제 뭐 조선 물가 최신 동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진짜 그 내용도 완전 사실로 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공공기관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속을 수밖에 없겠다. 자연스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열어가지고 바로 해킹 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좀 많이 놀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샤워를 할 때 이 휴대폰을 들고 가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되게 주의하라고 그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되게 놀랐던 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휴대폰으로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뭐 이러다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뭔가 내 어떤 이 찍히는 모습들이 뭔가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되게 그게 굉장히 좀 무서우면서도 또 동시에 되게 내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말을 하자면 저는 이사님께서 한국에 해킹 받은 사례들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한국 수력 발전 거기서 해킹 당한 것을 봤는데 거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해킹을 한 사람도 거기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체계가 잡혀 있는지를 모르면 이게 해킹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만큼 이제 해킹의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의 여러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북한 해커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기반 시설의 취약점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사례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위험성이 크구나 한국 내에서 좀 보안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북자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북한은 얘네가 컴퓨터로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걸로 다른 나라를 뭔가 해를 입힌다는 게 저의 경험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경험자로도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끼기 어때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나요. 어때요? 왜냐면 또 이걸 처음 접하는 분들은 되게 놀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2018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이제
북한에 대해나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강의들도 듣고 그런 소식들을 많이 좀 그래도 팔로잉을 좀 했었었는데 저도 이번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던 거는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은 좀 뭔가 그런 사회 기반 시설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국가라는 인식이 매우 이제 강력하게 머릿속에 내리에 박혀져 있었었는데 해킹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북한의 해킹을 못 막아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북한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너무 다르구나라는 것을 너무 좀 뼈저리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보통 영화를 많이 보니까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못 살아서 이제 굶어가고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게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들면서 아까 얘기해준 대로 정말 이렇게 그 해커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양성을 해서 무엇보다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미국이나 막 이렇게 강대국들에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테러 시도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북한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오늘 조금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좀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비대칭적인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게 저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또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형도 이수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놀랐던 게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은 북한이 열악하기 때문에 풍자하는 내용들을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얕잡아 보게 되는 게 정말 많이 있었는데 해킹 관련해서 보면서 너무 놀란 거는 우리나라보다 분명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분명 딸림에도 불구하고 더 교묘하고 그리고 더 인내심 있게 이 모든 거를 털어가는 거는 특히 이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방글라데시 은행 터는 거 과정을 한번 봤었는데 1년 동안 그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무를 하는지를 그냥 유심히 1년 동안 지켜보고 그 방글라데시 은행 쉬는 시간대랑 그 연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공휴일 이런 것들 계산하고 미국에서도 공휴일인 거 계산을 해서 공격을 개시했다고 하는 거 딱 보면서 너무 치밀하구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코를 너무 심하게 다칠 수 있겠다. 라는 좀 경각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 뒤에 앉아있던 친구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북한이랑 한국이랑 전쟁 나면 누가 이겨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 돌아간 사람이랑 눈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눈 돌아간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북한 아까 그 이사님도 말씀하셨지 이게 24시간 동안 고3처럼 매일 공부한다. 우리 한국 대학생들은 살짝 고3 넘어가면 공부 좀 놓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듣다가 사실 저는 북한에 살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근데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과기대 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 교회랑 되게 관련돼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저는 북한 사람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북한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북한 사람의 심리를 알고 그 정권의 어떠한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아까 그 강의하신 분께서도 가기대와 해커를 엮어서 어떻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그 들었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공부를 하진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는 좀 평양과기대 그 사진 속에서 외국인 교수님이 이제 칠판에 적어가면서 뭐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을 딱 봤는데 그냥 저희 컴퓨터 배우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만 사실 그냥 알고 그렇게만 알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이 컴퓨터 공부하는 거 보고 느낀 게 해커 충분히 양성할 수 있겠구나. 외국인 교수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북한이란 사회에서는 충분히 어차피 자기네들 체제 하에서 사람들을 이제 뭐 가혹하게 뭐 다스려 가면서 강요하면서 공부를 시킬 텐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이게 뭐 민간이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학교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제 하에서 뭐 학생들을 그렇게 억압하면서 이미 해킹 교육시키고 있겠구나. 이미 컴퓨터 교육시키는 것만 봐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기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보통 이제 다른 국가들 뭐 미국이라던가 이제 일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학교들 간의 어떤 MOU나
뭐 이런 협약들을 체결해서 이게 기술을 주고받고 또 인재들도 학생으로 하고 해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도 한동대학교랑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게 되게 북한과의 교류의 어떤 연결점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해커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한 중요한 인재들이 이 과기대를 통해서 어쨌거나 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좋은 생각, 흔히 꽃밭이라고 하죠. 꽃밭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구나.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기술적인 어떤 국가와의 이런 기술적인 어떤 교환 뭐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말 비대칭적인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잘못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협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인을 도와야 되는 것도 막,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어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돕고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질문이 평양 가기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계속 그 전에 답변에서부터 저도 1학년 때부터 계속 통일에 대해서 팔로잉을 하면서 평양 가기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아까 말했던 친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라는 교육 시설도 저도 열악하다고 생각 들어서 그러한 것을 좋은 취지로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무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분히 이러한 가기대의 역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에 다르게 변질되어서 사용되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컴퓨터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거, 해킹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킹이 처음 떴을 때 해킹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우리나라도 막아 놓은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거에 관심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어떤 그런 지시가 있다면 정말 그거를 다른 경로나 사이트를 통하여서 접근하고 공부하는 해서 이제 해킹을 한 사람들도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기에서는 국가적 단위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해킹이라는 어떠한, 물론은 다 인터넷에 막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느 국가든지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정말 아까 친구가 말한 대로 정말 어떤 우리가 그걸 할 때 정말 잘 생각하고 그것이 어떠한 파장과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강의 안 들으신 분들한테 조금 이제 해킹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래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저도 이제 얘기하고 싶던 거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들었어요. 그 강 이사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AI를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차세대 보안 기술과 차세대 해킹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 AI가 정말 해킹도 할 수 있고 AI가 보안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말씀하셨던 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안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저도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AI 시장이 정말 커지고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말 거기에 따른 보안의 취약점은 너무 많이 군데군데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택시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언제 누가 해킹을 해서 나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경각심이 생겨서, 우리가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그 기술이 어떠한 걸로 잘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저도 이제 AI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전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사실 돈을 벌기 위함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해커들도 저희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같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돈을 위해서 어떤 꿈이나 목표나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던데 이제 그들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충성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20대 또 30대 청년들이 정말 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열심으로 달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꿈도 있고 뭔가 열정도 있고 그냥 그렇게 뭔가 공부하는 거에 이렇게 매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안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이제 처음으로 듣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우리 나라를 살리는 게 우리 개인을 살리는 거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그 한글 파일 이용해가지고 해킹하는 게 북한이 최초로 개발을 해냈고 애초에 한글 이용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저희 나라를 타겟으로 한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좀 많이 느꼈는데 그거 딱 들었을 때 딱 든 생각이 북한은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 쪽이나 뭐 이런 쪽이 조금 무서운 게 터져야지 아는 문제라는 게 가장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미 폭탄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터졌을 때 일어날 그 사회의 엄청난 그 문제들과 혼란들은 상상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거가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게 기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명 앗아가는 게 당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고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랑 해킹 강의를 듣고 또 나눔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감을 좀 나누자면 전 다음 세대에 대한 것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기도 모임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사실 저에게 북한 선교 왜 하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했던 말들 중에 나는 내가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목숨 걸고 일거세였고 내 부모와 형들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못 보고 살아왔는데 또다시 내 자식들을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선교를 한다고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거든요. 그렇듯이 참 이 분야가 보이진 않아도 사실 이 나라를 참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다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나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우리 탈북민들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나라 떠돌면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욱 집중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런 또 이 친구들과 함께 영상도 찍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이 문제들이 너무 많고 사회적인 혼란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른분들께서 걱정하지 말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나눠 보았고요. 앞으로 저희 계속 이렇게 이런 세미나 가지면서 VOC라는 단체로 계속 나아갈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VOC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으로 북한을 보다의 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